하산 정혜경 선생은 1810년 전라도 강진에서의 유배 시절 두 아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인서울을 지켜라. 사실 이 구절의 취지는 중국과는 달리 당시 조선은 도성 문 밖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미개한 원시 사회나 다름이 없는 세상이 펼쳐지니 문명화된 서울에 있어야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허나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근 200년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웬만하면 더블 이상의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대표적 소외 지역인 노원구, 도원구, 강북구 또한 노도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보통 주식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예전과는 달리 점점 예뻐지고 있기는 합니다. 색도 다양해지고 마감재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아파트는 구리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병풍작 아파트, 성냥갑 아파트 모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모양새를 꼬집는 표현입니다. 한 서양 도시계획가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서울 반포의 약도를 보고서는 한강변의 군사기지 규모는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을 정도로 멋대가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양인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서양의 경우 아파트는 대부분 임대주택이며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그닥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독일 교수는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를 보고 여기가 서울의 슬럼가냐라고 물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서양인들의 눈에는 한국인의 아파트 선호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한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이러한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한국의 아파트를 주제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내기까지 이릅니다. 최초의 아파트는 광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58년 성북구 종암동의 3개동으로 지어진 종암아파트였습니다. 이후 1962년 단지 정책을 띈 마포구 아파트는 마포구 도화동에 건설하면서 현재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단지 스타일 아파트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포 아파트는 당시 마포 형무소가 안양으로 이사가면서 남겨진 채소밭 자리에 지었는데 동네가 많이 풍겨 서울시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다 합니다. 종암과 마포 아파트 건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정희는 중공업에 친히 참석, 아파트에 사는 것이 얼마나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훌륭한 것임을 떠들어대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암과 마포 아파트는 서민용 작은 소형 평수 위주로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주로 하는 표현대로 닭장 이미지가 강했고 마당이 없는 곳에서 어찌 사는지 장독대는 도대체 어디에 묻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 태클이 존재하였다 합니다. 적응도 쉽지 않아 양반기 위에 올라가 쪼그리고 앉아 볼일을 보고 뒤처리한 신문지를 변기통에 넣어 변기가 막히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네요. 60년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세계 유례없는 초스피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본격적인 서울로의 인구이동 러시가 붐을 이루었고 주택난 등 여러가지 문제가 골고루 발생합니다. 비슷한 시기 현재 한남대교인 제3 한강교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완공된 고속도로라는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고 복부인 말죽거리 신화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투기 붐 또한 일어납니다. 1968년 건설된 동부 이촌동 한강 맨션은 이래저래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모델하우스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아파트 분양제도 또한 이때 처음 생겨납니다. 한강 맨션은 9평이었던 마포 아파트에 비해 27평, 32평, 55평형으로 만들어졌으며 최소 중산층 이상의 나름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배우 강부자, 가수 패티김치도 입주하셨다 하네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강변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수용하고 배 타던 곳이라 한강 주변에 대규모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의아한 생각을 가졌다 합니다. 70년대 강남을 위주로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이 시작됩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반포 주공아파트, 잠실, 압구정, 청담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게 되어 강남은 천지가 아파트가 되게 됩니다. 80년대 들어서는 서울 천지가 아파트가 되게 됩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을 통해 원하는 곳을 초이스를 통해 택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개포, 고덕, 목동, 상계, 중계 등이 간택을 받아 아파트 천국이 되고 서울 근교 수도권 도시인 분당, 일산, 삼본 등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모든 거주 수단 선호도 중에 아파트가 원탑을 차지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에서 70년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꼭 서양 애들 따라할 필요는 없다만 서양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어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를 공급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분양제를 통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임대가 아닌 판매하는 방식의 정책을 선택합니다. 성장을 통한 근대국가 건설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던 박정희 정부에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포맷인 아파트는 현대화 썰을 풀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박정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아니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결정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시되고 있는 선분양 제도는 사실 요상한 제도입니다. 물건을 보지도 않고 한두 푼도 아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내고 당장도 아닌 2, 3년 뒤에 물건을 받아보는 것과 배안가지입니다. 공급자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건설은 수천, 많게는 수조 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선분양 방식을 통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지어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정부 또한 득을 보게 됩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아파트 구매자의 돈으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비자는 온팡 뒤집어 쓰는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 또한 꿀을 빨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으며 또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어 가게에 돈을 불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부, 건설사, 소비자 모두에게 아파트는 큰 이익을 주게 됩니다. 68년 완공되어 한국 고급 아파트의 시초나 다름없는 한강 맨션 아파트의 당시 캐치프레이즈는 자녀 교육시설 완비, 한국 최초 중앙공급 보일러 설치,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정원, 쇼핑센터, 온수 상시 공급 등이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때 역시 단지 내에서 어지간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고 사람들도 조금씩 주택보다 아파트가 거주하기 편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집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파트를 사는 데는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두 푼을 떠나 대출을 땡기지 않고 내 돈만으로 생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내가 돈이 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나와 너는 다른 클래스이다. 나는 너보다 잘 나간다는 식의 소위 급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사는 이유는 제품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적 측면 이외에도 남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예전 좀 산다는 사람 집에 가보면 다양한 양주로 채워진 갈색 찬장과 골프채 가방은 필수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만한 건전지를 집 옥상에 달아놓고 태양열 전기를 쓰던 집도 꽤 있었습니다. 가크렌저도 신분구별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명품 고급 자동차 등이 끝나는 게 대표적인 수단이며 여전히 그러하나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그닥 많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 들어갈 돈을 최대한 줄이고 쥐어 짜내면 어지간한 명품이나 외제차 정도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다릅니다. 줄이고 쥐어 짜내서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는 사는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상류층 거주 문화가 만들어진 서양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나 평수에 따라 한 번 더 심화된 급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그 상승률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으로 부의 크기를 통한 계층적 차별화를 만드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러한 계급화 현상은 심지어 아이들한테까지 적용됩니다.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지라는 뜻의 휴거, 빌라 거지의 줄임말인 빌거, 전세사는 전거지, 월세사는 월거지 등 세상 못돼 처먹은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자신의 집보다 소득 수준이 작은 친구는 멀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사는 친구끼리만 어울리면서 급 나누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개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강남에 산다고 모두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강북에 산다고 모두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강남에 산다고 하면 돈이 좀 있나 보다. 강북 특히 서울 외곽에 산다고 하면 잘 못 사는구나 하고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통 사람을 처음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더욱이 지역별로 차등화되고 있는 지금은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연봉이 어느 정도에? 라고 묻는 수준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한강 뷰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이 편하고 학군이 좋고 직장도 가깝고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 계급사회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나름의 뿌듯함이 아닌가 싶습니다.